구간이 오다. 수소하지만 화려하지 않다. 저런 차이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조선 전기의 음식상을 차렸는데 음식. 네, 거기에 예를 들어 맛있는 김치가 고춧가루 맑은 김치가. 그리고 예. 이제 그 저기 중종 반정을 하기 위해서 예. 이제 그 선비들 군인들이 쫙 모여요. 예. 그래서 시각각에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공방에 걷어갑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중종 반정은 임진왜란 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실수를 거의 안 하죠. 네, 이거는 이제 거의 상식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옛날 일종의 호랑이 담배 필 적에도 사실 임진왜란 전까지 가면 안 돼요. 예, 그렇죠. 호랑이가 그렇게 오래된 호랑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역사 연구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곡식사를 전공하신 분이 있고 음식사를 전공하신 분이 성님 있고 1k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모습들을 만드는데 이게 각각의 드라마로 만들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왜냐면 이게 제작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음식은 그나마 조금 현장 제작을 할 수 있지만 옷이나 건축물은 사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세트장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는 사전에 누군가가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이제 사극의 백미라고 하면 전쟁 씬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무기 고증도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무기 고증에서도 우리나라가 활 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던 부분들도 있고 총통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금은 최근에 이제 명량이나 한산에서도 이미 이제 그 고증은 좀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화포가 나가서 그게 현장 가서 뻥 하고 터져요. 예. 터지면 안 되죠. 그렇구나. 여기서 화약 무기는 예. 이 쇳덩어리를 날리는 데 쓰는 거지 예. 그게 현장 가서 터지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 근데 그거 안 터지면 심심하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덜 심심하라고 불화산, 화전을 쏴서 이제 좀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는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예.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 훨씬 난 2000년 전에 그 해상 전투라든지 임진왜란 전투를 보면은 여기서 화포를 쏘는데 조선의 화포가 가서 뻥 하고 터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스턴트맨들이 뭐 이러면서 막 그렇죠. 막 기어다니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쇳덩어리가 날아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뭐 전투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지만 사실 이제 거기에 철편을 수백 조각을 넣어서 쏘면은 굉장한 타격을 주거든요. 오히려 이런 장면들에 대한 고증을 그 파괴력을 보여주면 되죠. 네, 있으면 그 상대방이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구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량에서도 그런 식으로 재현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노량에서는 특히 이제 밤 전투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화전을 또 많이 썼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화포의 시각적인 모습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우리 포졸들 보면 삼지창 들고 다니는 그죠? 이건 사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쓰이는 삼지창 보졸들. 일단 이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삼지창이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옵니다. 이게 북에서 수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지창 중에서 끝이 갈라진 삼지창을 당파라 그러는데 이건 명예 수입하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구나.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 삼지창은 그냥 올라가는 삼지창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부분이 차이. 두 번째는 이 삼지창은 정예 병력들, 전투병들이 쓰는 거지 일반 포졸들은 도둑 잡으러 갈 때 안 씁니다. 저 고급 무기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최전방에 배치된 군인들에게만 지급되는 그러니까 전략 무기거든요. 가장 약한 무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포졸들이 삭도 옆에서 들고 왜냐면 저게 상대방이 창을 찌르면 그걸 걸어서 그 다음에 옆에 키고 있는 칼을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왜냐면 찌르려면 한 창이 훨씬 더 파괴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니까 사실은 어지간한 포졸들한테 저런 거 주기보다 그냥 한 창짜리 없어 보이더라도 그게 고증에 맞으니까 이제 그렇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저희 에디터가 궁금해서 저희 김형준의 밀리터리에 나온 김형준 국방 전문 기자에게 물어봤더니 현대급도 이게 고증이 만만치 않대요. 영화 촬영 때 이제 화약을 쓸 수 있게끔 개조된 프롭건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아예 수입 통관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고 심지어 2009년에는 영화 제작사에 불법으로 총기를 대여했던 업체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실미도 공공의 적에 등장한 총기들이 그런 케이스의 총기였다는 얘기인데 하물며 더 옛날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2분쯤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는 그래서 이제 112 그 드라마의 신고가 인적 효과를 접수됐습니다. 내기 위해서 그 이후 안에서 추적 보통 때 볼 수 없었던 조선시대 볼 수 없었던 경쟁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상호 어떤 뭔가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상황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뭐 건축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이 다 맞춰졌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어색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적자하고 서자가 서로 다음 왕위 계승을 위해서 경쟁하는. 애초에 경쟁조차 안 된다. 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설정 자체가 있으면은 그럼 그 전체에 몰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적자가 지금 뭔가 굉장히 그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왕에게서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다도 세 서자들은 경쟁이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이런 설정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드라마의 고증은 사실은 이제 배경과 어떤 것들이 다 갖춰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상황이 때에 따라서 과장됐을 때 상대방에게 또는 그 시청자들에게
이게 정말 그때 그랬어라고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일제강점기 모습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암살 같은 데 보면 현장에서 그 일본 장교가 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의 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총을 쐈다. 저 장면. 예.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 차로에서 총으로 쏘는 장면이죠. 그렇죠. 시내에서 저렇게 총을 쏘는 장면인데 저런 장면은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도심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의병을 어떤 그들의 목적으로 토벌한다는 소위 토벌한다는 이유로 의병을 학살하는 구암역이죠. 과정이라든지 유성. 아니면